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정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전망도 끝내주는데요. 사진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집은 거의 새 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집 짓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시촌아, 너는 집을 지어봤냐? 아니요, 저는 집을 지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2017년, 2018년도에 평창에 있는 집을 다 봤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시더라고요. 도시락을 진짜 싸신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는 2008년도에 전원주택을 지어본 경험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 악몽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시촌아, 절대 집 짓지 마. 그냥 어느 정도 잘 지어진 것 같은 집 그냥 싸. 그게 마음이 제일 편해. 제가 또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사게 됐는데 당시에는 지은 지 1년 6개월 정도 된 신축급 전원주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6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집은 거의 8년이 다 되어가는 집입니다. 지어진 집을 사면 문제가 많다던데, 하자가 많다던데, 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보면서 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제가 한 6년 넘게 살아보니까 그때 아버지 말씀 듣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 짓는데 스트레스도 많고 돈도 많이 듭니다. 내가 건축주가 돼서 집을 지면 좀 다르냐. 사실 내가 건축주가 되어서 집을 지어도 결국 결과물은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경매 물건 중에 깔끔하게 잘 지어진 집,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이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경매 물건이 있는 곳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산마치리라는 마을입니다. 홍천 시내에서 여기 보이는 4차선 도로, 국도를 타고 차로 7분만 내려오면 여기 전원주택 단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마을 이름이 솔골 전원마을이라고 쓰여 있는데 마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자, 여기 사진 속에 다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현장에서 가보니까 여기에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대적으로 전원주택 단지를 분양을 한 것 같고 토목 공사를 했고 지금 집들을 보니까 다 모양이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분양받아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원주택들을 이렇게 지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단조롭지 않고 보기 좋아요. 저 밑에 4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마을길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마을길은 아주 깔끔하게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산을 깎아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토목공사를 해놨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경사도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지막지한 경사도는 아니었고 충분히 걸어서 산책을 할 만한 그 정도의 경사였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전원주택 단지 토지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경사도가 아주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요 옹벽, 보강토 옹벽의 높이가 상당히 높다고 느껴지거든요. 물론 보강토 높이를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하는 곳들도 많아요. 제가 양평에 가보니까 특히 진짜 막 4, 5m 정도 높게 쌓는 곳도 많더라고요. 이런 곳에 비하면 그래도 여기 홍천에 있는 솔골 전원주택 단지는 완만한 편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빈 땅들도 있고요. 집이 지어져 있는 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집이 계속 지어질 거예요.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야, 시촌아, 누가 미쳤다고 시골에 집을 짓냐? 아니에요, 여러분. 시골에 집 지을 사람들은 다 짓습니다.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이게 경매 물건인데 경매 물건 왼쪽에 길 건너편 여기도 현재 비어 있고 경매 물건 앞땅도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 물건 뒷땅도 비어 있어요. 나중에 집을 좀 진다면은 계속해서 뚱땅뚱땅 소리가 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게 아무래도 마을 상수도 시설인 것 같고요. 경매 물건 보면 여기 마당에 정화조가 보입니다. 홍천읍에서 가까우니까 여기 단지 조성할 때 상하수도 다 매립해서 깔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 시촌아, 그거 욕심이야. 시골에 무슨 정화조 안 묻고 상수도 다 들어오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수도도 들어오고 오폐수도 마을 하수 처리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똥도 안 푸고요. 아주 편리하고 냄새도 안 나요. 좋습니다. 아이, 자랑하냐? 자랑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시골집을 알아보실 때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경매물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집이 바라보는 요 방향은 요 앞에 있는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집 뒤에 태양광 발전기가 있습니다. 집이 바라보고 있는 정반대 방향을 이 태양광 발전기가 바라보고 있어요. 방향이 희한하죠? 이 집이 남양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로 보겠습니다. 이게 솔골마을 전원주택 단지. 전원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전원주택 동쪽으로 영서로라고 하는 4차선 국도가 지나갑니다. 자, 북쪽으로 홍천읍 시내가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 홍천읍 시내가 있고 홍천읍에서 차를 가지고 7분만 내려오면 이렇게 솔골 전원 마을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땅은 여기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동향 땅이에요. 그런데 약간 살짝 북쪽으로 기울었죠. 그러니까 북동향인데 북동향보다는 북동동, 거의 동향에 가까운 북동향이에요. 이 주택이 바라보는 방향 역시 북동향. 태양광 발전기를 북동향으로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집 반대편으로 남서쪽을 바라보게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를 한 겁니다. 자, 우선 땅부터 보시면은 땅은 지목이 대지고요. 면적이 215평 정도 됩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36평, 생각보다 그렇게 큰 집은 아닙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2층 집이네요. 사용 승인은 2021년 12월이고요. 거의 신축입니다. 따끈따끈한 새 집. 지금 보면은 경매물건이 있고 경매물건 옆에 있는 집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그래서 혹시나 이 경매물건 주인과 옆집의 주인이 같은 사람인가? 땅도 같은 사람 소유고 건물도 같이 지었나 해서 옆에 집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땅 주인도 다르고 건축주도 다르고 건축설계 사무소도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졌네요. 아무튼 옆에 집이랑은 관계가 없고요. 외장 마감을 보니까 이렇게 벽돌 붙임도 하고 드라이 비트도 하고 타일 붙임도 하고 다양하게 외장을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샤시는 검은색, 요즘에는 이 검은색 샤시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집은 진짜 정원에 신경을 많이 썼다, 잘 가꿨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집을 낙찰받아서 이사 가면은 정원은 그냥 있는 그대로 가꾸면서 살면 그만입니다. 대문이 있고 대문 앞에 이렇게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깔끔하죠? 현무암 부정형 판석을 깔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를 발랐습니다. 자풀이 여기는 절대 안 나겠죠. 깔끔하고 좋아요. 미쓰고 부동산에서 마당 안쪽의 사진을 좀 볼게요. 시촌 구독자님들께는 미쓰고 부동산 7일 무료 이용권 3개월 추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설명을 참고하시고요. 자, 마당에 잔디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자, 여기 현관으로 들어와서 디딤석이 있고 이렇게 잔디를 엄청나게 많이 깔아놨고 조경수도 잘 심어놨고 여기 뭐 연못 또 여기 야외 등 이런 것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집 앞쪽의 모습인데 집 앞에는 석재 데크가 깔려 있고요. 현관 쪽에는 이렇게 약간 처마가 있고 가로로 나무로 이렇게 붙여놨네요. 자, 집 마당 한켠에는 이렇게 글램핑장, 바베큐장 설치해서 재미있는 전원생활 하고 계시고 집 왼편으로 이렇게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놓기 참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옆집 땅은 경매물건의 토지보다 약간 올라가 있네요. 평면도를 좀 볼게요. 현관 들어가서 우측에 방이 있고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거실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 화장실이 있네요. 1층에 방 하나, 화장실 2개입니다. 계단 올라가서 2층으로 가보면은 2층에는 여기 방이 하나, 2개 있고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2층에는 방 2개, 화장실 하나. 경매 개요 먼저 볼게요.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 이게 지금 감정가가 4억 1천만 원. 와, 비쌉니다. 감정가 4억 1천만 원인데 현재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2억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신축이어서 한 번 더 유찰이 될지 아니면은 이번에 낙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죠. 임차인 권리 신고된 내용도 없습니다. 전입세대는 이 집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전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혹시 다른 거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지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집은 이제 뭐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가 건축주고 소유권 보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집을 지었으니까 대출을 좀 받아야죠. 자, 은행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았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 같은데 채권 최고액이 2억 6,400만 원, 대략 한 2억 정도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을 한 건데요. 채권 청구 금액이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마 원금 플러스 이자, 뭐 지연이자 이런 거 붙었겠죠. 그 다음에 다른 권리들은 요 가압류 하나, 두 개 있는데 다 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경매 과정을 통해서 다 말소되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권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경매물건 전원주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도로 문제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마을에 전원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전원주택 단지 내에 마을길이 있습니다. 자, 어떤 길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쓰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링을 딱 누르면 요 앞에 있는 4차선 도로는 국공유지인데 요 마을 안에 있는 마을길은 다 국공유지가 아니입니다. 자, 눌러볼게요. 눌러보니까 요 밑에 보시면은 소유 구분에 개인이고 공유인 수는 빵, 그냥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을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마을길들이 뭐 공유인이 있는 게 아니고 다 개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을길이에요. 야, 그럼 시초나 이거 경매물건 맹지네. 야, 이거 낙찰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렇게 1단의 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마을을 위한 도로로 토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땅이 개인 땅이라 할지라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라는 이 판례는 대법원에서 여러 판례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성립된 법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길이 아무리 개인 땅이라고 해도 이게 아무리 내 땅이라고 해도 막 펜스 치고 막아버리면은 그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어떤 판례와 어떤 현실 사이의 괴리는 늘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도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또 판례로 보시기에 야, 이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 집이 마음에 드는 분들은 현장에 임장 가셔서 또 이웃분들도 만나보시고 도로 사용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이번에는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 바로 이거 북쪽에 있는 집인데 이 집이 땅이 173평, 경매물건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약 30평인데 집도 한 6평 작네요. 그런데 이게 실거래가가 2억 9천만 원입니다. 2억 9천만 원. 경매물건은 현재 최저가가 약 2억 9천만 원 정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실거래가도 한번 보시면은 경매물건 바로 옆에 있는 집이 이 땅이 경매물건과 거의 면적이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 땅만 거래가 된 게 1억 4천만 원입니다. 평당가로 65만 원 정도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매물건의 토지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경매물건 역시 토지를 구매할 때 약 1억 4천 정도 주고 이 땅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의 토지의 거래가들을 보면은 대략 평당 단가가 65만 원, 64만 원, 65만 원, 64만 원, 50만 원 이렇게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47만 원짜리 땅도 있네요. 토지 가격이 홍천치고 좀 비싼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토목공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그 가격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시골의 어떤 부동산 현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시골에 65만 원 미쳤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해합니다.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변 시세 확인하시고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래서 시초나 너는 이 집이 어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다 좋은데 딱 두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땅의 방향, 집의 방향
이거 마음에 들지 않고요. 이 전원주택 단지의 경사도도 뭐 엄청 심한 건 아닌데 제 기준에서는 요거보다는 훨씬 완만해야지 살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시골에서 양지 바른 남양 땅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양 땅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